16만 1,000원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했을 때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걸 오히려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운용을 해서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영일이치의 A입니다. 연금저축 중에서 바뀐 부분이 있어서 오늘 들고 왔는데요. 저는 연금저축 상품 중에서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연금저축 펀드를 훨씬 더 추천드리기 때문에 오늘 기준은 연금저축 펀드를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저축 펀드는요, 매년 세액공제와 과세이원 혜택을 받으면서 내 연금저축 펀드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하면서 내 노후를 위한 연금을 불려 나가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금을 불려 나가다가 만 55세가 지나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연금 수령은 가입 후 최소 5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고요. 이때 또 연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었죠.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연금계좌는 크게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그리고 연금저축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이 두 상품 다 합쳐서 연간 1,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을 하고 운용이 가능했는데요. 이 1,800만 원의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나이나 소득에 따라서 좀 복잡했는데요. 이게 일괄적으로 간편하게 바뀌었어요. 네, 연금저축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가 됐고요. IRP까지 합하면 300만 원이 더해지기 때문에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절세 금액이 111만 5천 원에서 최대 148만 5천 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37만 원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기준도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소득에 따라서 이 세액공제율이 달랐어요. 16.5%와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이 경계를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이라면 옛날에는 세액공제율이 13.2%였는데 올해부터는 16.5%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56만 1,000원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넘으면 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에 6%에서 많게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냈었어야 됐는데 달라졌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과세 또는 10.5% 분리과세 이 둘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따져보면 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한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 라면은 6.6%인 종합과세가 유리하고요. 하지만 5천만 원 초과 시에 종합과세 적용 세율이 훨씬 높아져요. 26%에서 거의 50%에 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5%인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이번 연도에 바뀐 연금저축 관련된 사항인데요. 납입 한도도 바뀌었고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 그 기준도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연금을 수령할 때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는데 자기의 수령 금액에 따라서 분리과세를 할 건지 아니면 종합과세를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로 이걸 위해서 연금저축펀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풀로 돈을 넣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늘렸을 때 내가 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누리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미 납부한 세금, 기납부세액이 충분히 많아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내가 내야 할 세금도 충분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풀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내가 이미 낸 세금이죠. 근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은 기납부세액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 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잖아요. 기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세액공제를 위해서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 그리고 IRP 300만 원 총 900만 원을 납입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뭐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안 받았다고 칠게요. 불가능하지만 칠게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900만 원에 16.5%를 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148만 원. 근데 내가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어차피. 이 48만 원은 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세액공제 혜택만을 바라보고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는 게 아니다. 과세 이연이나 뭐 투자할 때 세금 문제도 고려해서 나는 더 많이 넣을 거다 하시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펀드 안에서 투자했을 때 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아니면 오히려 일반 계좌가 아니라 연금저축펀드에서 운용을 했을 때 손해인 상품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연금저축펀드에서 운용했을 때 오히려 손해인 ETF는요, 국내 ETF입니다. 원래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했을 때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데 만약에 국내 ETF를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를 하고 운용을 했다 하면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5.5% 연금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했을 때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걸 오히려 연금저축펀드 내에서 운용을 해서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계좌 내에서 국내 ETF를 거래하시는 비추천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장점이 극대화되는 상품은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에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이익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공제하지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나는 투자할 거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계좌에서 해외에 직접 투자하시는 것보다 연금저축펀드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로 투자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단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오히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를 통해서 직접 투자를 하면은 연간 250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내가 매년 250만 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 매년 팔고 다시 재매수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리고 단기 5년쯤의 중단기라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할 때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뭐 장기적으로 그리고 금액이 많다 하시는 경우는 세금이 압도적으로 다른 걸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에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연금저축펀드를 추천드리는 분과 추천드리지 않는 분인데요. 만약에 20대다. 20대인데 이제 세금도 많이 안 내고 소득도 많이 없어서 어차피 뭐 연말정산 때 그런 혜택, 세액공제 받을 게 거의 없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에 내가 납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시드를 불려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자산이 많다 아니면 이제 뭐 소득이 많다 월급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때 뱉어내야 되는 게 부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셔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또 날라갔어요. 또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싹 날라버려가지고 여의치 않게 마지막은 이렇게 목소리로 대체해 드린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에 따라서 연금저축을 추천드리는 분, 추천드리지 않는 분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연금저축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의 투자 성향 그리고 투자 기간 금액 등을 잘 고려를 하셔서 연금저축펀드를 잘 실속 있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리의 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절세 혜택 뿐만이 아니라 뭐 과세 이연 그런 것도 있어서 젊은 분들 중에서도 내가 연금저축에 넣을 돈이 여유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나는 장기로 투자할 거고 어차피 해외에 투자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펀드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추천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선 제대로 된 좀
싱크와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